지난 시간에는 관보와 어업권 엄부의 수록 형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보의 어업권 처분 사항을 수집하여 도출된 어업권 통계를 소개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허업 처분의 종류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보에 수록된 면허업 처분 사항은 어업령과 어업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면허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처분 사항을 게재한 것으로 이를 종합하면 화면에 면허업 처분 사항과 주요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면허업 처분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면허의 신규, 갱신, 만료 등 어업권의 발급과 소멸 관련. 둘째, 양도, 공유, 대부, 저장권 설정, 상속 등 어업권의 재산권적 변동 관련. 셋째, 대포 변경, 면허사항 변경, 면허장 정정, 착수 연기, 휴업 등 면허 내용 변경 등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첫째, 어업권 발급과 소멸에는 어업권이 신규로 발급되는 것과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스스로 포기 의사를 표명하거나 어업권자가 사망 시 승계자가 없어 권리가 자연 소멸되는 사항, 어업령 제10조와 제11조에 의거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어업령 제10조는 어업령에 의해 부여된 어업권이 수산 동식물 보호, 군사상, 공익상의 목적의 실현 또는 어업세 체납 등에 의한 제재 조치로서 총독부가 직접적으로 어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제11조는 행정적 착오 및 불성실한 어업 영위 등을 사유로 면허업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특별한 사유 없이 어총 경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와 같이 어업권의 승계 및 양도 등 재산권 변동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 양도, 상속, 공유, 대부, 저당, 전대, 이전 등이 있습니다. 어업권은 어업령 제8조에 의해 어업권은 상속, 양도, 공유, 저당 또는 대부의 경우에 한하여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어업령 시기까지는 총독부의 통제하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완전한 물권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동조항을 근거로 어업권의 토지와 유사한 형태의 양도, 대부, 상속 등의 재산권적 법률 관계가 성립하여 어업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였습니다. 참고로 어업령이 개정된 1929년 조선어업령 제10조에서 어업권은 물권으로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면서 어업권의 물권적 특성이 법적으로 확정되었고 1930년 조선어업령이 5월 1일 전격 시행되면서 이후부터는 관보의 면허업 처분 사항에 대한 수록은 중단되게 됩니다. 어업권의 재산권 변동에 관한 사항 중 양도, 상속, 공유, 대부, 저당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법률 용어로 생각되어 추가적인 용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업권의 이전은 어업세가 체납될 경우 어업권의 취소 대신 경락인에게 공매 처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어업권 대표자 선정과 변경에 관한 것도 기재되었는데 어업령 시행규칙 제7조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보에는 면허장에 대한 면허사항 변경, 정정, 재교부, 착수기간 연장, 휴업 등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업령 시행규칙에는 10조 이후 5개의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어업령 시행규칙 제10조는 면허사항, 즉 어업의 종류 및 명칭, 어장의 위치 및 구역, 체포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등이 변경될 경우, 제13조는 어업권자의 인적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 정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 어업착수 연기 휴업에 대한 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는 면허장 망실 시 재교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어업권자는 위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내용은 관보를 통해 공시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관보에 수록된 어업권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 분석 시기를 제도 도입 초기인 1909년에서 1921년으로 하였습니다. 1909년은 어업번이 최초로 도입된 시기이고 1921년은 어업법을 계승한 어업령의 시행이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어업령에서 규정된 어업권의 면허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어업령 1년차에 발급된 어업권은 1921년에 반드시 그 권리가 갱신 또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1년은 기존에 면허된 어업권의 생애가 1차적으로 완료되는 시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대적 어업권 제도가 시행된 1909년에서 1921년의 약 13년간은 한국에서 초기 어업권 제도가 마련되고 정착되는 시기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관보에는 1909년에서 1913년의 5개년간에 발급된 약 4,900건의 면허권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1914년 이후 발급한 면허권 관련 행정처분 내용으로부터 확보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관보에 어업면허 처분 사항이 최초로 수록된 것은 1914년으로 어업권 제4903호입니다. 어업권은 순차적으로 면허번호가 부여되었는데 이로부터 관보에 어업면허 처분 사항이 수록되지 않은 1909년에서 1914년 말까지 약 4,900건의 면허가 발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1909년에서 1913년간 발급된 약 4,900건의 어업권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 누락된 어업권에 대한 정보는 기발급된 어업면허 변동 등 처분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보에 기존에 발급된 면허사항과 더불어 변동된 사항이 적요 부분에 수록된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복원 과정을 거쳤습니다. 1914년 8월 25일자 관보 어업권 포기 개출에서 확인되듯이 면허업 처분 사항에는 신규뿐만 아니라 이전에 교부된 어업권에 대한 권리의 소멸, 갱신, 양도, 대표자 변경 등 후속 행정조치 사항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1909년에서 1913년간에 발급된 어업권의 정보 공백기를 채우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1909년에서 1913년간 발급된 면허어업권은 반드시 10년 안에 만료되어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리의 소멸과 갱신에 대한 정보는 행정 처리가 이루어진 시기 관보에 수록되게 됩니다. 다만 1909년에서 1913년간 발급된 어업권이 이 시기에 권리 포기나 만료로 소멸될 경우 해당 자료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 파악되지 못한 어업권은 약 600건 정도로 1909년에서 1921년간 발급된 총 어업권의 자료 복원율은 87.8%에 달합니다. 그리고 1909년에서 1913년간 발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업권이 1914년에서 1921년간 공유, 이전, 대부, 양도 등 여러 차례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가장 앞선 기재권을 우선순위로 하여 자료를 복원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관보를 통해 확보된 각 어업건에 대한 정보는 8,961건입니다. 1914년 말 이전부터 부여된 어업건 약 4,900건 가운데 필자가 복원한 4,299건과 1914년부터 1921년간 관보에 정기적으로 수록된 어업건 발급 정보 4,662건입니다. 화면에 1914년에서 21년간 관보 수록 면허업 처분사항 통계표는 1909년에서 1921년간 관보에 수록된 어업건 정보를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앞서 행정처분일과 관보 수록일 간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1915년 1월 관보에 수록된 사항이 실제는 1914년 12월에 행정처분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원자료인 행정처분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914년에서 1921년간 관보에 수록된 면허업 기사는 총 11,96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8년간 연평균 1,496건의 면허업과 관련된 기사가 관보에 실렸습니다. 1914년 1,637건을 시작으로 어업건 제도의 시행 10년 차인 1918년 최대 2,304건의 기사가 수록되었습니다. 면허업 기사 11,967건 가운데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업건의 발급과 소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총 7,632건, 전체 기사의 63.8%를 점유합니다. 이 가운데 어업건의 신규 면허와 관련된 것이 4,662건, 어업건의 포기, 어업건자의 사망, 어업건의 취소,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어업건이 소멸한 건은 2,334건입니다. 그리고 어업건의 존속기간이 갱신되어 어업건의 효력이 연장된 것은 636건입니다. 즉, 권리기간이 연장된 것보다 소멸한 어업건이 약 3.7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업건 승계 및 양도 등 어업건의 재산권적 변동이 있었던 기사는 2,767건으로 전체의 약 23.1%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어업건의 양도가 1,66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면허 내용 가운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등 행정적 처분은 1,568건으로 약 13.1%로 나타납니다. 즉, 관보의 면허 처분 사항을 검토한 결과 당시 어업건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일은 역시 면허의 발급과 소멸에 관한 부분임이 확인됩니다. 특히 1914년에서 1921년의 8년간 신규 어업건의 발급이 4,662건에 달하는 것은 당시 한반도 어장 개발, 즉 어장의 절대 면적 확장과 이에 따른 어장 면허 확대라는 당시의 정황이 동시에 반영된 수치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동기간 소멸한 어업건은 2,334건으로 생성된 어업건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업건 양도도 1,668건으로 소멸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이에 어장의 권리 소멸이 양도보다 빈번한 것은 토지와 구분되는, 즉 특정 바다와 특정 어구를 통해 어장이 창설되는 어장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자원인 토지는 그 범위가 유연하므로 확장이 제한적입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토지세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은 1918년 442만 1000 정보로
이 가운데 농가밭의 면적은 합계 425만 4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1943년 토지 면적은 456만 7천 정보, 농가밭의 면적은 438만 8천 정보로 25년간 토지 면적은 146 정보, 농가밭의 면적은 134 정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즉, 토지는 생산수단의 결합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재산으로서 보유 가치가 있었으므로 토지 소유권자가 스스로 포기하여 해당 권리가 소멸한 사례는 매우 드물며 토지 소유권 처분은 주로 양도거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에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식민지기 토지 소유권 이전 기록을 당시 농촌 경제를 파악하는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례로 소유 면적별 토지 소유자의 증감으로부터 당시 농민이 처한 경제 사항을 유추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많아지면 1인당 토지 소유 규모는 영세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면허업 처분사항 통계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어장의 경우 소유권은 소유권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동기간 양도거래보다 더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어장은 어구, 어선 등 생산수단과 결합할 때 재산적 가치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장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은 스스로 이동이 가능하고 넓은 바다에 위치한 어장의 자연 함유량과 경제적 가치는 인간이 가시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변화와 이전 연도 어기의 어획 강도에 따라 수산 자원량의 갱신율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출의 변동이 심하여 어장 수익률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어업권 소멸에 대한 기록은 어업권의 신규, 발급, 양도 처분과 더불어 당시 어업 경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면허업의 소유 변동과 관련한 강의한 5-4 소주세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보의 어업권의 처분사항을 정보를 수집하고 어업권 발생과 소멸, 어업권 소유 변동, 기타로 구분한 어업권의 통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허업의 소유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